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텔 주방 운영 및 관리를 맡게 된 강사 전준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낯설죠? 저희 한국에 와서 또 수업을 듣고 또 실무 수업도 아니고 또 이론으로 또 들으시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고 그러실 텐데 만약에 좀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지금 제가 화면 앞에 제 메일 주소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로 의견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질문 같은 거를 남겨주시면 뭐 제가 답변을 드리든가 아니면 좀 더 좀 빠른 저길 원하시면은 우리 학생들 그 백석톡이라고 알고 있나요? 다 가입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백석톡을 통해서 저에게 뭐 문자나 그런 걸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는 아니더라도 저도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학생들을 보고서 지금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또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학생들 이름을 봤는데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네. 발음하기도 어렵고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1주차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한 4, 5주차 점점 뭐 가다 보고 반학기 정도 지날 때쯤 되면은 서로를 알게 되고 또 이름이나 그런 게 또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1주부터 이제 한 학기 동안 15주까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7주 하고 15주 때는 저희가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7주차 때는 중간고사 그 다음에 15주차 때는 기말시험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시험을 치를 건데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답형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 또 한국말이 좀 서투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영어도 제가 서투릅니다. 예, 영어를 못하니까 또 베트남어는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메시지나 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되도록 하고 어렵지는 않게 될 테니까 그냥 수업만 잘 들으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교재를 이용해서 왜 제가 교재를 구매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는데 제가 이 교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 외식 산업 주방 관리 실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김기영하고 전효진 공저 이렇게 해서 출판사는 이제 백산 출판사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조금 어렵다 뭐 인터넷이나 무슨 저기를 통해서 찾아보는데 좀 어렵다 싶으면은 이 책을 좀 구매를 해서 좀 같이 보는 게 이해도나 그런 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좀 구매하는 거를 추천은 드려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15주차까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주방관리의 개요 1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1장 주방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관리의 의 주방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주방관리의 의미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방관리의 기본 구성 주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는 이제 주방 관리 기능의 세분화 그렇게 해서 지금 수업을 1장은 그렇게 구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장에는 이제 주방의 개념적 역할 주방 개념적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주방의 개념적 역할에는 주방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주방의 역사성,
다음에 주방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은 호텔 같은 경우에 주방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반 이용하시는 이제 고객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이제 호텔 보면은 객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객실을 투숙하시면서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고 하면은 또 식사도 또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주방의 역할은 뭐 이러이러하다,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방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 3장은 주방 관리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주방 관리 조직의 개요. 주방 관리를 하는데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제가 근무하는 호텔은 이제 제가 이제 executive 셰프이고, 그 다음에 이제 executive 슈셰프, 그 다음에 수셰프, 그 다음에 셰프 디파티, 그 다음에 데미 셰프 디파티, 그 다음에 꼬미 1, 꼬미 2, 꼬미 3,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들이 조금 부르는 이름이나 그런 거는 다른데, 보면은 어느 정도 조직은 거의 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시를 하고 뭐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다, 조직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방 구석의 일반적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주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더운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고, 또 이제 차가운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도 있겠죠. 우리 그 학생들이 좋아하겠지만 뭐 디저트 같은데 관심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디저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회를 좋아한다. 회, 뭐 사시미 같은 거 좋아한다. 그럼 뭐 일식 파트가 있고, 중식, 뭐 중식 요리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지금 한국이니까 한식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저희 호텔은 지금 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고객들이 많아서, 그래서 인도 셰프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구성은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주방의 이제 규모에 따른 분류, 뭐 이제 여러 가지 업장이 있겠죠. 뭐 일식 하나는 뭐 일식당이 있을 테고, 뭐 중식을 하는 중식당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메인 주방이 있어서 각각 주방마다의 모든 뭐 소스나 기본적인 베이직 그런 제품들을 좀 지원해주고, 뭐 그런 메인 주방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주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회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연회 행사라 보면 이제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돌잔치, 그 다음에 기업체들 행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체들 행사, 뭐 세미나,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칵테일 파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방과 환경의 관계.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환경으로 많이 이제 주방 뭐 기기나 기물 같은 거를 많이 좀 교체하고 변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지 않고, 고객한테는 플라스틱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는 이제 조리사의 개념적 접근. 4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할 텐데 4주차라고 하면은 좀 더 이해도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4주차 때는 우리 조리사의 개념적 접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사의 정의, 그 다음에 조리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준비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조리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자격하고 뭐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게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조리사의 이제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리사의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장 5주차죠. 5주차는 이제 조리 업무의 관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업무의 관리 활동. 그래서 조리의 법리적 개념 접근.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조리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조리 업무 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조리 업무의 단계. 조리 업무가 어떤 단계로 해서 이어지고 어떤 단계로 해서 실행되고, 만약에 음식을 만드는데 그 음식이 이제 고객한테 가는 과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리 작업 관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6주차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만 좀 하니까 좀 우리 학생들이 또 좀 따분하고 그럴 수 있어서 가끔 좀 영상 자료도 좀 올려서 영상 자료는 또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방에 어떻게 일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스테이크나 뭐 스프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주차 때는 이제 식재료 관리 활동, 주방 관리 이제 실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식재료 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식재료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식재료 관리를 하는데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무조건 이제 식재료가 업체 통해서 이제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입선출,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제품은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들어온 제품은 나중에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유통기한이라고는 우리 학생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식재료를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구매 관리의 활동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를 하고 또 구매를 했으면은 그 식자재가 이제 뭐 우리가 야채나 뭐 아니면은 드라이 제품이나 뭐 유제품 아니면 육류 뭐 시푸드 뭐 생선 뭐 그런 종류가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구매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매했으면 입고가 되겠죠. 그러면은 입고를 통해서 우리가 주문한 물건이 맞게 들어왔는지 이제 검수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검수 관리 활동. 그래서 유통기한이 넉넉한지 아니면은 제품 박스에는 훼손이 없는지, 그 다음에 캔 종류는 찌그러져 있지 않은지, 뭐 그런 식의 유무를 육안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저장 관리 활동. 검수를 마쳤어. 그러면은 이제 각 그 냉장고나 냉동고가 있겠죠. 그래서 해산물을 관리하는 냉동고, 그 다음에 육류를 관리하는 냉동고, 그 다음에 유제품을 하는 냉동고, 유제품을 관리하는 냉장고, 그 다음에 우리 야채를 관리하는 곳, 그 다음에 그 공산품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 캔 종류 있잖아요. 캔 종류나 뭐 드라이 제품, 뭐 쌀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뭐 시리얼, 아니면은 뭐 소스류 같은 거, 캔 종류 그런 거 관리하는 곳, 그래서 저장 관리를 하는 곳,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이제 출고 관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고 관리. 그 다음에 7번째로 재고 관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주차. 7주차 때는 우리가 저기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수업 조금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사이버 통해서 제가 과제를 좀 낼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학생들이 좀 작성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뭐 좀 찾아서 준비도 하고, 뭐 그런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 같은 쉽게 낼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이해할 만한 그런 수준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7주차, 7주차 때 시험도 볼 거지만 7주차 때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원가 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원가 관리, 원가라고 하면 이제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식자재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닭 한 마리가 뭐 3,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원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3,000원인데 그거를 이제 손님한테 고객한테 이제 판매를 하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 금액이 되는지 보통 호텔들은 이제 한 30%에서 한 31, 2% 잡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우리 인건비도 들어갔을 테고 또 수도 강연비 뭐 가스비 뭐 물가 뭐 여러 가지가 부가적으로 들어가겠죠. 또 세척도 해야 되니까 세척해야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테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원가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원가 요소의 계산 원가 요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표준 원가 계산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원가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주차 8주차 때는 주방 인적 자원과 자원 관리 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좀 인적 자원 관리의 의의,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적 자원 계획은 어떤 부분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실행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그 인적 자원 관리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4장에는 주방 인원의 채용 관리 주방이 만약에 결혼이 생겼어요. 어떤 같이 일하는 그 동료가 퇴사를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채용하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직무 개발과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주방 인원의 배치 관리. 그래서 그 주방 인원 그러면은 그 각각의 우리 그 직원들을 보면은 좀 특색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냐. 이 친구는 좀 더운 음식을 잘해. 아니면 이 친구는 뭐 차가운 음식, 뭐 까나페나 그런 거를 잘 만들어. 아니면 이 친구는 베이커리, 디저트에 되게 관심이 많고 되게 잘해.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을 거기에 알맞게 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배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하고 뭐 하려면은 우리 조리 직원들도, 주방 직원들도 교육과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교육과 훈련 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주차 때, 9주차 때는 이제 음식도 중요하지만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위생이잖아요. 그래서 주방 위생과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위생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생관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위생관리의 대상, 어떻게 관리하고 대상은 누구인가? 뭐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내부 고객, 우리 직원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 위생 관리. 그런 위생은 다 하는데 개인 위생이 되게 지저분하고 좀 저기에 그러면 안 되겠죠. 또 그래서 뭐 머리라든지 아니면 뭐 장신구라든지 아니면 뭐 손 세척이라든지 뭐 아니면 글러브를 끼고 음식을 만진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야겠죠. 다음에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주방 시설의 위생 관리.
전체적인 이제 개인 위생이 다 되고 했는데 시설에 좀 문제가 있고 좀 지저분해. 그럼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위생관리, 주방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7번째로 주방의 안전관리. 주방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불을 쓰는 곳이니까 만약에 화재의 위험은 없는지, 뭐가 뭐 기름이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하고,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안전화를 신었는데도 우리 친구들이 무거운 거를 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전기 사용하는 주방 기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다가 뭐 감전, 그런 위험도 있고, 제일 많이 다치고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 보니까는 칼을 쓰다가 이렇게 손을 다치거나 베이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주차, 10주차. 그래서 이제 주방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방 설비 및 시설의 분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방 기기의 선택, 어떤 기기가 우리 주방에 적합한지, 그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시설의 배치 관리, 어떻게 배치해야지 합리적이고 좀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1주차. 11주차 때는 이제 조리 작업 공간의 연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조리 작업 연구의 동향.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이제 작업자의 인체 계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업 공간의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방의 작업 공간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주방의 작업 공간 소유량을 결정하는 건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리 작업 활동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주차. 12주차는 주방 시설물 관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시설 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방 시설물 관리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방 시설 관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주방 장비 및 기물 관리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주방 시설물의 종류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주차. 13주차에는 주방 시설의 배치 관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설 배치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설 배치 계획의 절차,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형별 배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주차. 이제 주방 시설의 배치 분석 및 평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배치 분석의 개요, 그 다음에 분석 절차의 분석 방법의 절차, 그 다음에 가치 및 효율성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장비 품목 간의 이제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방 시설 배치 및 이제 평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주차. 15주차는 우리가 또 기말 시험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기말 시험은 이제 뭐 사전에 제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이제 주방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기술 발달을 통한 전기 주방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테이블과 주방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방 관련 법과 제도 연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5주차까지 하는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